여러분, 이 시즌 가운데 그동안은 우리가 적그리스와 음녀에 초점을 맞춰서 그가 누구인지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17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제국을 다스리고 있던 이 세미라미스를 통해 가지고 이랬던 그 악한 영들이 어떤 종교, 특별히 가톨릭을 통해서 이 일들이 시작됐고, 이 가톨릭과 함께하는 정치적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나누지 않고 그 적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력들이 누구인지를 조금 자세히 나눌 거예요. 특별히 28장 3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대요.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두 가지 인물이 나오죠. 왕,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두 번째는 뭐예요? 상인,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인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그리스도 혼자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와 결탁한 세대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위에 적그리스도가 있을 뿐이지, 사실상 모든 시스템을 만들고 정치적 법안을 내는 사람들은 누구냐? 왕과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짜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적그리스도가 뒤에서 무엇을 조정하고 있고 어떤 시즌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 왕의 그 음녀와 함께하는 사치하는 상인들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PPT를 보니까 저런 사람들이겠죠. 빌 게이츠가 있을 수도 있겠고, 메타버스의 그 이름을 딴 메타, 페이스북을 메타로 바꿨죠.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일론 머스크일 수도 있어요. 이들이요, 하나같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웅행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기후변화와 여러가지 아젠다들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가지 전염병,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기근, 지진들로부터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가지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금 발벗고 나아가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바로 AI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즌이 코로나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 다음 우리는 알죠. 계시록에서 네 번째 인이 떼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나눴잖아요. 죽음의 영이 온대요. 사망의 영이 온대요. 실제적인 사망과 죽음의 영이 오면 그 미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집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이 AI와 4차 산업혁명이 지금부터 준비하고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우리가 이런 세계로 가겠구나 라는 것을 시범으로 보여주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앞다투어서 모든 수많은 돈들을 투자해서 AI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3년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저번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영감을 가진 직종 외에는 직종을 다 잃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40년, 50년 후의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과 2년, 길면 5년 안에 이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2024년에 구글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3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위기가 다가왔대요. 왜 이런 위기가 다가왔느냐면, 마케팅을 하는데 마케팅이 탁월한 게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빅브라더의 시스템인 거예요. 이 시스템으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더 많이 클릭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이 구글에 들어올 수 있을지를 비교해 봤더니 사람보다 이 인공지능이 탁월하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글에서 3만 명이 그 인력을 대체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돌 정도로 지금 아주 큰 회사들에서 엄청난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단순히 그냥 엄청 큰 회사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미국 미술전에서 1등 했는데 그 그림이 알고 봤더니 누구의 그림이었어요? 누가 대답했어요? 여기서 엄청 크게 AI가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훨씬 더 잘 그리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 기계가요 모든 것을 역전하고 있는 시대가요 우리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요 정말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날로그부터 디지털로 넘어왔죠. 이 디지털로부터 또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것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급변을 합니까? 여러분 이런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아까 봤던 일론 머스크가 뭐 세계 경제 포럼이나 여러 군데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향후 10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예전에는 10년 단위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물어볼 때 전문가들이 이제는 선뜻 대답을 못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1년 1년이 너무 확확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상이 올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들을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보았잖아요. 2020년부터요 순간순간 세상이요 완전히 확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맛이 우리 가운데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세상이 계속 바뀌기 시작하고 리셋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하는데 이런 경고를 했어요. 내 말은 AI가 핵보다 훨씬 더 뭐가 돼요? 위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것은 뭐 핵포탄이나 수소포탄이 아니라 진짜 결정적인 위험은 AI가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AI의 무서움을 실제로 이 AI 세계적인 연구가들이 연구를 하다가 계속해서 폭로하잖아요. 더 위험한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분 어떤 일까지 있었어요? 이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AI 학자들이 다 합심하여서 성명서를 냈어요. 어떤 성명서를 냈습니까? 6개월 동안 전 세계에 있는 AI 연구소의 문을 닫자. 더 이상 발전하다가는 인류의 발전보다 AI 발전이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성명서를 내고 900명인가 1200명 되는 사람들이요 사인을 하고 그 일들을 진행하려고까지 했던 것이 지금 AI의 발전 속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AI가 얼마나 무섭냐면 진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터미네이터 여러분 아시죠? 터미네이터와 같은 그 로봇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이 AI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의 CEO가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가 살게 될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여기서 수련을 통해서 꿈을 갖잖아요. 비전을 갖잖아요. 앞으로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건데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지금 학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교육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1등하고 2등하고 좋은 대학교 가면 내가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겠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AI가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경고하는지 잠깐 영상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And I think people should be really concerned about it. I keep sounding the alarm bell, but until people see like robots going down the street killing people, like they don't know how to react, because it seems so ethereal. I think we should be really concerned about AI, and I think we should. AI is a rare case where I think we need to be proactive in regulation instead of reactive.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AI가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 사람들은 AI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를 거다. 근데 진짜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위험성을 피부로 느낀다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AI가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게 한 3개월 전인가 4개월 전인가의 영상인데 3, 4개월이 지난 지금 여러분 훨씬 더 이 AI가요 로봇이요 무섭게 발전을 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마치 AI의 위험성을 폭로하는 좋은 사람 같잖아요. 누가? 일론 머스크가 약간 누구랑 닮았어요? 약간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 사람 이름 뭐지? 그 사람이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처럼 자기가 영웅 행세를 하면서 우리가 이 AI의 위험성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안에서 이익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AI를 막겠다고 하면서 AI의 위험성을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들도 똑같은 자들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던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저들이요 저렇게 말해놓은 것을 일론 머스크가 가장 앞장서서 뭘 만들고 있었어요? 로봇 만들고 있잖아요. 가장 앞장서서 로봇 만들고 있고 1년 사이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위험하고 인류가 이것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프레임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프레임을 주는 줄 아세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체제로 가기 위해서 프레임들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프레임이 필요하느냐?
일론 머스크가요, 이런 프레임들을 계속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AI를 막고 AI를 이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의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회사가 뭐예요? 다음 장면에 보면 뉴럴링크라는 회사예요. 이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여러분 어떤 회사인 줄 알아야 돼요. 단순히 이 마비가 되는 환자들을 걷게 해주고 그냥 우리가 그동안 불편했던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뉴럴링크를 만든 목적 자체가 여러분 뭐냐?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간과 AI를 융합하고 싶어 한다 라는 기사 제목이에요. 보니까 뉴럴링크는 AI가 세상 장악할 것이라는 큰 두려움에 대한 대응이다. 인터뷰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말하냐? AI가 우리를 장악할 건데 이 장악으로부터 인간이 AI보다 높아지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뭘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칩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거 그냥 뭐 음모론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적고 그 회사를 인터뷰한 것을 한국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뇌의 신경과 칩을 연결해서 의학적으로 신체의 마비나 시각 장애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조금 다른데요. 바로 인공지능 AI에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뇌 칩을 이식함으로써 인간이 AI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 뉴럴링크의 장기 목표입니다. AI가 자본시장은 물론 직업과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를 통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AI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뉴럴링크가 하는 일은 뇌 신호를 스캐닝하고 이를 외부 장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컴퓨터 칩을 뇌에 이식하는 일입니다. 이런 산업을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줄여서 BCI라고 부르는데요. 뉴럴링크는 전용 칩과 수술 도구를 자체 개발하면서 공학적 측면에서 BCI 업계의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기업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생각을 하면 뇌 속의 뉴런은 특정 패턴으로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클릭하는 생각을 하면 실제로 이 사람이 팔이나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뇌 속에서는 뉴런은 실제 클릭을 하는 사람과 똑같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자나 단어를 생각한다면 실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해당 문자나 단어를 말할 때 뉴런이 활성화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데이터를 잘 학습한 컴퓨터를 뇌 속에 이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칩은 여러 신호를 인식해서 외부 기기에 전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전신마비 환자들도 뇌 속에 칩을 이식하고 이 칩과 연결된 외골격 로봇을 장착하고 있으면 머릿속에 신호를 인식해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뉴럴링크가 모집하는 시험 참가자도 척수 손상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입니다. 거꾸로 뇌에 신호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데요. 시각 피질의 신경세포를 모방해서 뇌에 전달을 한다면 시력 기능을 회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머스크는 주장합니다. 뉴럴링크는 이런 기술에 대한 개발과 인상을 숨가쁜 속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럴링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여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 목표를 그들이 발표했는데 뭐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장기 목표 자체가 다가오는 AI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목표가 된 거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저번에 우리가 나눴을 때는 승인 단계였어요. 근데 2023년에 이 승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이죠. 약 4개월 됐는데 4개월 전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한번 보시면 뇌와 컴퓨터의 연결을 통해 AI 위협을 넘자고 강구를 한 다음에 이 뉴럴링크에서 인간 뇌 칩을 이식하기 위해서 임상 실현을 승인받았고, 이 승인받은 것을 통해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9월부터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칩을 박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칩을 박았을 때 여러분, 무서운 일이 어떤 일이냐,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수준의 속도로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AI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AI가 세상을 장악하기 전에 우리가 그곳에 먼저 도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이런 작업이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한다는 의학적인 목표를 넘어서 인간이 AI에 맞설 수 있는 초지능 또 초운동 능력을 갖추는 그런 목표를 추구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는 뉴럴링크 홈페이지에 있는 회사 미션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의료로 충족할 수 없는 이들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내일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잠재력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결국 AI에 지배당하지 않고 공존하기 위해서입니다. AI에 대한 그의 관심은 AI 개발뿐만이 아니라 AI가 가져올 재앙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천여 명의 명사들이 지구상의 모든 AI 연구소가 6개월 동안 첨단 AI에 대한 훈련을 멈추자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보다 수적으로도 더 많고 더 똑똑하고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비인간적 정신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문명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바로 머스크가 우려해서 오픈 AI를 설립하고 뉴럴링크를 만든 그 목적과 맞닿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뉴럴링크를 통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인간의 잠재력이란 어떤 것일까요? 머스크가 2022년 했던 한 언론 인터뷰에 힌트가 있는데요. 머스크는 우리가 특별하다고 믿는 것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뇌 칩을 이식해 둠으로써 필요할 때 필요한 능력, 이를테면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기술, 그리고 또 기억 능력, 정보 등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나의 능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머스크는 나의 뇌에 기술을 다운로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부 기기에 나의 의식을 다운로드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공부 안 해도요, 칩 박잖아요. 그러면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신호로만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만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받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니까 이 신호들이 서로가 연결되기 시작하면, 컴퓨터랑 연결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이요, 컴퓨터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있는 모든 이 데이터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월등한 지식, 그러니까 진짜 다니엘이 무섭다니까. 지식이 홍수가 되는 시대가 오게 된다. 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홍수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가 필요한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면 우리가 충분히 세상 어디에도 나갈 수 있는, AI와도 견주어서 이길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대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이 다른 데 다운로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죽어요. 근데 우리의 뇌는 어떻게 해요? 다운로드 시켜서 살겠다는 거예요. 영생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앞으로 나오는 메타버스 세상과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내 의식, 내 몸은 가만히 있지만 내 이 생각은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로봇들이 움직이는, 아바타가 움직이는 세상에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거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진짜 계시록에 보니까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우상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게 아바타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원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 기술이면 내가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은 상태로 그 의식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의 이 기술이요,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데가 어딜까요? 당연히 중국이겠죠. 이번에 제가 태국 갈 때 좀 나중에 영상 올릴 건데, 중국 들렸다가 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중국에 이틀, 태국에 3일 정도 있었는데, 이 중국에 있을 때 여러분 돈 안 씁니다. 중국만 그러냐?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돈 아예 안 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페이를 그냥 이 핸드폰으로 하고 돈을 안 갖고 다니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냥 시장 바닥에도 마찬가지, 시장에서도요, 그냥 QR코드만 딱 찍잖아요. 그러면 모든 계산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랑 태국, 제가 이거를 거기서 올렸다가 내가 한국으로 못 돌아갈까봐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올려야지 하고 안 올리고 있었는데, 진짜 여러분 모든 계산, 대부분의 계산들이요 여러분 돈으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뷰를 봤더니 환전해 가는데 환전한 돈을 한 번도 못 쓰고 왔대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현금 없는 사회가 오고 AI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뇌를 읽을 수 있는 시즌들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 장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중국에서는 정부가 이미 일부 근로자에게 뇌파를 스캔하여 감정 상태를 점검하는 모자를 만들었다. 예전에 보여줬죠. 버스 기사들이 쓰고 있는 거. 그거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일부 경찰서는 우리가 인지하는 자극에 직면했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자동 반응을 분석하는 뇌 지문 채취 기술을 연구해왔다. 용의자의 뇌 반응은 인식하는 얼굴이나 문구보다 인식하지 못하는 얼굴이나 문구에 대해 더 부정적일 것이다. 내 지문 채취 기술은 과학적으로 의심스럽다라고 말은 하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발성에 대해서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입증이 됐죠. 그러니까 요 말이 무슨 말이냐? 내랑 칩이랑 연결하고 나고 그 데이터를 받기 시작하면 거짓말 칠 수 없는 세상이 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세상이 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걸 통해서 중국은 뭐를 하는 거예요? 신용 점수를 매기기 시작하죠.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마음과 그 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들이 말하는 대세의 흐름, 그 예를 들어서 동성애라면 동성애에 대해서, 소수자라면 소수자에 대해서, BC주의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모든 생각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세상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그들이 진짜 꿈꾸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메타버스를 넘은 진짜 빅브라더 시스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메타버스는 사실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예요. 진짜 설득력 있는 활용 사례가 아직 없다. 메타버스 세상이 올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이것이 성공하지 못했다. 근데 그 다음 기사 제목을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장기적으로 메타버스보다 나은 게 있는데 그게 뉴럴링크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메타버스의 진짜 가까운 개념은 뉴럴링크이다 라고 말하면서 뉴럴링크가 우리가 말하고 꿈꾸고 있는 메타버스 세상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단순히 가상현실 속에 보이는 혼합과 증강현실 속에 사는 게 우리 가운데 현실로 느껴지기보다 우리의 뇌를 컴퓨터랑 연결해서 컴퓨터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진짜 메타버스 세상으로 들어가는 길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뇌와 컴퓨터가 연결되잖아요. 이때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안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른바 브레인제킹입니다. 이제는 뇌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 해킹이 가능해진다는 건데요. 나의 뇌를 누군가가 해킹해서 거짓 정보를 넣거나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 교란하는 부작용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딱 보고 야, 진짜 소리 전쟁이다, 소리 전쟁. 왜 소리 전쟁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16장에서 보니까 그들이 나팔 보고 다 올라오고 할 때 다 소집돼. 그 예수님 믿는 남은 자를 제외하고는요, 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 아마겟돈 평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가신 분들 봤잖아요. 그 편지에 전 세계에 있는 적그리스 사람들이 다 소집됩니다. 근데 그렇게 소집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머리에 칩을 받았고 우리의 신호만 보내고 우리의 신호만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있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역은요, 그동안 사람들이 한 번도 침범하지 못했던 영의 세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말하면서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사단이 얘기하기 시작해. 그리고 그것에 반대되는 생각을 요한일서에 보니까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신대잖아요. 우리 속에서부터 그 생각으로 음성으로 말씀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는, 16장을 보니까 누구를 따라가요? 내 속에 박혀있는 칩의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친구 이름 한 명이 뭐 예찬이에요. 예를 들면 예찬이라는 이름이 왜 예찬이에요? 몰라. 그냥 엄마가 지어주고 불러줬기 때문에, 계속 들었기 때문에. 예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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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니까 내가 예찬이가 된 거예요. 근데 생각 속으로 계속해서 신호가 들어가는 거야.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뭐 핸드폰이 없으면 뒤처지는 것처럼 이젠 칩이 없으면 뒤처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 칩을 받기 시작하고 글로벌적으로 놀게 만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생각 속에 계속해서 다른 음성이 들려요. 다른 이야기가 들려요.
잠잘 때마다 다른 가치관이 우리 무의식 속에 계속 침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사람에게 언론 통제를 해킹을 통해서 딱 넣어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다음 장면에 보니까 전문가들은 또한 뉴럴링크가 제작한 것 같은 장치가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데 악의적인 행위자가 블루투스 연결을 가로채서 내려가는 신호를 변경하여 당신을 더 우울하게 만들거나 더 순응하게 만들 수 있다. 그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우울한 생각을 넣어주고요. 좋게 사용한다고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감정을 격화시켜서 누구에게 감정을 극대화시키게 만들어요? 교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뭐 어디서 무슨 소설 지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소설 같은 이야기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영화 같은 이야기가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10대들이 20대가 됐을 때 우리가 다가오는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야. 그 왕의 칩을 받지 않고 왕의 문화에 들어가지 않고 왕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 칩을 받지 않으면 의식주를 해결할 수도 없는 시대.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는 이길 수도 없을 것 같은 시대. 근데 이 시대가요, 완전히 트루먼 쇼처럼요, 그냥 전 세계가 감옥이 되는 거예요. 왜 전 세계가 감옥이 되냐? 이게 뭐랑 연결된다고요? 컴퓨터랑 연결되는데, 네트워크랑 연결되는데, 이제 그 네트워크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장면 보면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2030년부터 상용화가 된대요, 6G가. 근데 그 상용화가 어떻게 되냐? 예전에는 그냥 땅에다가 송시탑을 쌓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인공위성을 다 띄워가지고 내가 사막에 있든 동굴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 위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좋은 목적이라고 말해요. 구조를 위해서. 구조가 아니라요, 이 지구 전체가요, 이젠 감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칩을 박은 사람은요, 내가 어디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2030년에 상용화가 된다고 말했어요. 상용화가 된다는 건 이미 기술이 발전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이 지금 사용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봐보겠습니다. 칠레의 외딴 섬에서도,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서도 끊김없이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이용한 겁니다. 지상에 수만 개의 기지국을 건설하는 대신 위성을 거쳐 통신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위성통신들은 약 35,000km 높이에 위치해 서비스 제공 범위가 넓은 대신 속도가 느렸는데, 스타링크 위성들은 고도 약 550km에 떠 있어 서비스 범위가 좁지만 속도가 수십 배 빠릅니다. 덕분에 전쟁 지역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통신 설비가 부족한 아프리카 지역까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의 사업자가 전 세계를 커버한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거든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내가 어디든 다 되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서비스가 되겠죠. 국내에도 지난 12일 기간통신 사업자 등록을 마쳐 연내 서비스 도입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들이요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 때도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이미 인공위성 다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떠 있고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속도가 지금 우리가 쓰는 것보다 느려서 아직 상용화가 덜 되겠지만, 지금 그들이 말했던 30년의 상용화가 될 때까지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전쟁 지역에서는 이미 우크라이나는 그거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의 사업자가, 하나의 상인과 연결되어서 적그리스도와 결탁해서 이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에서 더 깊은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다가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깨어 있어야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왜? 세상에서 말하는 음성이 속에서 들리는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이 지금 누구랑 대하냐면 1대1로 대항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공유받고 있는 전체의 생각과 인터넷에 있는 그 모든 정보량과 여러분이 싸워야 된다고. 여러분이 그걸 뚫고 나가야 된다고. 그 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같은 교육을 공유했던 그 사람들이요, 다니엘과 1대1로 붙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와 1대1로 붙는 게 아니에요. 450대 1이잖아요. 수많은 정보들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그냥 인간으로만 태어났고 문벌도 안 좋고 흙수저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영감이란 거예요. 영감. 이 영감을 받지 않으면요, 이 시대를 뚫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지혜와 총명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어떤 재간으로 이겨낼 거야? 못 이겨내, 못 뚫어내. 그러니까 타협하게 되는 거야.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부터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지금부터 우리의 음성 듣고 나의 기준으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주님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요 1대1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1대 다수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 때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게임에 전쟁이 안 되는 게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핵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핵은요 다른 무기들과 아예 달라요. 그래서 인구수가 얼마나 많든 얼마나 군대 병력이 있든 상관없이 핵이 있으면 바로 올라가요. 우리가 그 다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폭탄보다 강력한 복음을 붙잡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말씀하기 시작하면 땅의 생각이 아무리 많아봤자 땅에 머물러 있어요. 땅보다 높은 하늘의 생각이 우리에게 다운로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운로드 받는 법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영적인 오감을 키워가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내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은 상태로 마지막 때 맞는다. 여러분, 어떻게 음성 듣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24년에 우리가 기도 정말 많이 하는 한 해가 되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오늘부터 다음 세대들은 2주간 계속해서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돼서 2주간 이어져요. 특별히 이번 주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요 시간 8시부터 10시까지 이 자리에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할 거예요. 시간 되신 분은 오셔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법, 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방법. 아니, 지금도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는데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이길 거예요? 못 이겨요. 못 이겨.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 가운데 생명이 있고, 그 음성 가운데 지혜가 있고, 그 음성 가운데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져야 세상에서 말하는 유혹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